유아정이 처음 고아라는 단어를 이해하게 된 것은 9살 무렵이었다. 그 전까지 그녀는 자신이 어딘가 특별한 아이인 줄만 알았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아이들과는 조금 다른 취급을 받았고 다른 아이들이 가지지 못한 일들을 떠안고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그저 세상의 질서인 줄 알았다. 자신만 모르고 있을 뿐 어른들은 다 그렇게 사는 것이라 생각했다. 기억 속에서 가장 선명한 장면은 어느 비 오는 여름날이었다. 창문 밖에서 쏟아지는 빗소리가 고아원 폭도에 울리고 한참을 울다 지친 아이들의 흐느낌이 섞여 묘한 정적을 만들던 날이었다. 그날 아정은 장롱 밑을 닦으라는 원장의 지시에 따라 걸레를 들고 있었다. 팔은 가늘었고 손등은 세제에 너무 오래 노출된 탓에 붉고 거칠었다. 유아정, 내가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해서 어디서 살려고 하니? 원장의 목소리는 항상 크고 무거웠는데 그날따라 더 높게 날아와 아정의 귀를 때렸다.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더욱 힘을 줘 걸레질을 했다. 그러다 장롱 밑에서 종이 한 장이 삐져나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끄집어내자 오래된 가족사진 한 장이었다. 부러질 듯 마른 손가락이 사진 모서리를 잡자 사진이 찢어질 듯 흔들렸다. 사진 속에는 한 남자와 한 여자 그리고 아기 하나가 있었다. 여자와 아기 사이에 닮은 눈매가 묘하게 마음을 잡아 끌었다. 하지만 원장이 다가와 사진을 가로채더니 휴지통에 그대로 던져 넣었다. 쓸데없는 거 주워보지 말고 내 할 일이나 해. 버려진 애들은 필요 없는 것만 주워 들더라니까. 그 말이 아정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버려진 애. 그 단어가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걸 그날 처음 알아챘다. 그날 밤 아정은 몰래 기숙사 뒤편의 작은 화단으로 가 사진을 다시 꺼내보았다. 해가 지고 나면 모두 잠들기 마련이지만 아정은 자는 신용만 했다가 모두 잠잠해지면 조용히 밖으로 나왔다. 보름달이 떠올라 있었다. 희미한 달빛 아래에서 그녀는 사진을 오래 들여다보았다. 나는 버려진 건가? 조용히 중얼거린 말은 공기 중에 녹았다. 누군가가 그 말을 들었다면 아마도 어린아이가 내뱉은 이해할 수 없는 진실 고백으로 들렸을 것이다. 그날 이후 아정은 자신이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존재라는 사실을 조금씩 받아들였다. 그것은 아프면서도 어쩐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사랑이라는 감정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 잃어버린 것도 없다고 느끼려 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고아원 생활은 늘 같았다. 아정은 가장 먼저 일어났고 가장 늦게 잠들었다. 다른 아이들은 나이와 반에 맞는 배정된 일이 있었지만 아정은 배정이란 개념이 없었다. 그녀에게는 항상 모든 일이 주어졌다. 아침이면 식판을 나르고 끝나면 설거지를 하고 오후가 되면 창고 정리를 하고 밤에는 빨래를 널었다. 아이들 사이에서 아정은 인기 있는 존재도 그렇다고 따돌림의 대상도 아니었다. 그저 모든 걸 해주는 애 혹은 원장이 부리는 아이 정도의 위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사람이 고아원을 방문했다. 똑바로 서 있으려 노력했지만 평소에 피곤함이 몸을 가라앉히던 오후였다. 아정은 창문을 탔던 중 멀리서 그 여자를 보았다. 세련된 옷차림, 반짝이는 액세서리, 비싸 보이는 구두. 고아원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분위기가 묻어났다. 원장은 그녀를 극진히 맞이했고 두 사람은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나 아정은 그 여자를 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그녀의 눈빛. 낯설지만 어쩐지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람을 보는 것 같은 설명하기 어려운 이상한 감각이었다. 여자는 가끔씩 아정을 바라보았다. 그때마다 아정은 눈을 피했다. 하지만 여자의 시선은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 깊고 집요했다. 그날 밤 원장은 아정에게 말했다. 오늘 온 분 너한테 관심이 있더라. 아정은 눈을 크게 떴다.
그 어떤 어른도 그녀에게 관심이라는 단어를 붙여준 적이 없었다. 왜요? 몰라도 돼. 너 같은 애가 알 필요 없는 일이다. 그 말 이후 며칠 동안 아정의 마음은 복잡하게 뒤엉켰다. 그 여자가 누구인지, 왜 자신을 보러 왔는지, 그리고 왜 그런 눈빛이었는지. 그러나 궁금증은 시간이 지나며 희미하게 사라졌다. 고아원의 하루는 여전히 잔혹했고 정신없이 흘러가며 생각할 여유를 지워버렸다. 그리고 18살. 그 나이에야 비로소 아정은 자신이 받은 모든 대우가 학대였다는 것을 알았다. 고아원에서 생활 지도를 맡는 어른 중 한 명이 실수로 흘린 한마디였다. 아정이는 그래도 이 정도면 운 좋은 편이지. 다른 데선 더 심해. 그 말이 아정을 멍하게 만들었다. 운 좋다는 말은 이해되지 않았다. 하지만 더 심해라는 말은 이해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자신에게 행해졌던 폭언, 구박, 부당한 노동. 그 모든 것들이 원래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는 뜻이다. 그 깨달음은 마치 무거운 돌덩이를 갑자기 품에 안은 것 같았다. 숨이 차고 가슴이 막혔고 몸이 떨렸다. 그녀는 처음으로 고아원을 떠나고 싶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떠날 수는 없었다. 나이는 아직 법적으로 미약했고 가진 것도 갈 곳도 돈도 없었다. 의지할 사람도 없었다. 그저 버티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래서 아정은 버텼다. 때로는 반항으로 때로는 침묵으로. 무수한 어둠 속을 헤쳐나가듯 하루하루 싸우듯이 버티며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20살이 되던 해 아정은 마침내 고아원을 떠났다. 20살의 유아정은 가진 것이 거의 없었다. 낡은 가방 하나와 여러 해 동안 고아원에서 틈틈이 숨겨두었던 작은 비상금 몇만 원, 그리고 한 번도 사용해 본 적 없는 사회로 나아갈 자유라는 이름의 허울뿐인 기대감. 고아원을 떠나던 날 그녀는 그저 담담했다. 눈물도 없었다. 그곳에서의 삶은 떠나 아쉬운 곳이 아니었다. 다만 텅 빈 마음속에서 한 가지 의문만이 떠올랐다. 나는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지? 아정은 스스로를 붙잡아줄 사람도 기다려줄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두려움보다 더 큰 해방감을 주기도 했다. 누군가의 명령도 꾸중도 무거운 일도 이제는 자신의 선택으로 할 수 있었다. 그녀는 고아원을 떠나기 전 미리 알아두었던 작은 분식집의 아르바이트 자리로 향했다. 사장 부부는 생각보다 친절했고 아정의 처지를 듣고는 숙소가 필요하면 뒤쪽 창고를 치워서 잠자리라도 마련해 주겠다고 했다. 그녀는 주저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창고에서 처음으로 누운 자리에서 아정은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 시작이야. 새로운 삶은 쉽지 않았다. 분식집 일은 쉬워 보였지만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고 하루에 몇 번씩 상처도 생겼다. 그래도 아정은 묵묵히 버텼다. 버틸 수밖에 없었고 버티는 법은 이미 고아원에서 익숙해진 기술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곳에서의 차이는 하나였다. 노력한 만큼 돌아오는 것이 있었다. 사장은 월급을 하루도 늦추지 않았고 팝도 챙겨주었다. 무엇보다 그녀에게 처음으로 이런 말을 해줬다. 아정아, 너 참 성실하다. 그 말 한마디가 아정을 멈춰 서게 했다. 어쩌면 그녀는 그동안 그 작은 칭찬 한마디가 너무나 필요했던 것인지도 몰랐다. 숨이 막힐 만큼 기쁘지도 않았고 눈물이 날 만큼 슬프지도 않았지만 가슴 어딘가에서 따뜻함이라는 감정이 아주 조금 고개를 들었다. 그날 이후 아정은 분식집에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다른 시간에는 대학 입학을 준비했다. 고아원이 제공한 기초 교육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기에 아정은 스스로 필요한 교재를 사서 매일 밤 공부했다. 사장 부부는 그런 아정을 보며 종종 말했다. 부지런한 애야. 꼭 잘 될 거야. 그 말에 힘을 얻으며 아정은 숨을 고르고 하루하루를 살아냈다. 그리고 마침내 20살 후반 그녀는 대학 입학 통지서를 받았다.
흰 봉투를 열고 합격이라는 두 글자를 본 순간 믿기지 않아 몇 번이고 손끝으로 문장을 더듬었다. 됐다, 진짜로. 기적 같은 일이었다. 세상이 자신에게 처음으로 내민 손길 같았다. 비록 학자금 대출이라는 무거운 짐이 있긴 했지만 그것은 아정에게 짐이 아니라 기회였다. 그녀는 대학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다. 강의가 끝나면 바로 아르바이트로 향했고 주말에는 다른 일을 찾아 뛰어다녔다. 잠은 평균 4시간. 손목은 늘 붉게 부어 있었고 다리에는 멍이 치지 않은 날이 없었다. 그러나 지칠 때마다 아정은 스스로에게 말했다. 지금 버티면 언젠가 나는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녀는 그 말을 믿었다. 누군가 믿어주지 않아도 괜찮았다. 자기 자신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덧 27. 대학을 졸업한 뒤 그녀는 정식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그녀가 선택한 직업은 웨딩 헬퍼였다. 처음에는 단순히 돈을 빨리 벌 수 있으니까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일을 하다 보니 그녀는 자신이 일을 잘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손이 빠르고 눈썰미가 좋고 무엇보다 사람의 감정을 읽는 데에 놀랄만한 감각이 있었다. 신부들이 긴장하며 드레스를 피팅할 때 아정은 그들의 손끝에 묻은 떨림을 읽고 적절한 말을 건넸다. 신부의 어머니가 불안해할 때도 금세 눈치채고 부드럽게 분위기를 다독였다. 그녀에게는 타고난 센스가 있었다. 아름다움을 보는 눈도 남달랐다. 아정이 손을 대면 드레스의 선이 고다지고 신부의 몸매 라인이 예쁘게 살아났다. 그런 소문이 업계에 퍼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손끝이 금 같다. 유아정이 피팅하면 사진이 다르게 나온다. 신부를 편하게 해주는 헬퍼. 점차 그녀는 웨딩업계에서 이름을 알려갔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작은 웨딩드레스 대여샵을 열었다. 비록 규모는 작았지만 아정은 그곳을 누구보다 정성스럽게 꾸몄다. 드레스 하나하나 직접 고르고 신부의 체형을 고려해 손수수선을 했다. 그렇게 아정의 샵은 점점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예약은 늘어났고 유명한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신부들도 연락을 해왔다. 모두들 유아정이 하는 샵이라며 찾아왔다. 아정은 그제야 비로소 느꼈다. 자신이 쌓아온 노력들이 결코 배신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고아원 아이가 아니었다. 스스로 세운 삶을 살아가는 자신만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샵 직원이 갑자기 뛰어들어왔다. 원장님, 오늘 특별한 예약이 들어왔어요. 특별한 예약? 네. 이름만 들어도 다 알만한 집안 재벌가 며느리 된다는 그 신부요. 아정은 잠시 고개를 들었다. 재벌가 신부. 그런 고객은 드물었다. 요구사항도 까다롭고 주변의 시선도 부담스럽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래. 준비해드리자. 그러나 아정은 몰랐다. 그날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시작이라는 것을. 그날 샵 문을 당당하게 밀고 들어온 신부. 고급스러운 액세서리, 명품으로 도배된 백, 자신감으로 젖은 표정. 그리고 첫마디. 여기가 뭐 유명하다길래 와봤어요. 기대는 안 하지만. 그 신부의 이름은 한채민이었다. 바로 유아정을 파멸시키려는 두 사람 중 하나이자 곧 아정의 인생과 얽히게 될 악몽의 주인공. 아정은 알지 못했다. 한채민과 그녀의 신랑 이수호,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 고정자. 그들 모두가 자신과 절대로 엮여서는 안 될 너무나 잔혹한 인연이라는 사실을. 한채민이 샵 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 공간의 공기가 달라졌다. 그녀의 걸음은 지나치게 당당했고 손끝에 걸린 명품 가방은 나를 알아보라는 듯 번쩍거렸다. 미소라고 부르기 어려운 표정. 입꼬리만 얇게 올려놓은 채 아래를 내려다보는 눈빛. 상대의 가치를 먼저 판단하며 스스로의 우월감을 확인하려는 사람에게서 흔히 보이는 표정이었다. 안녕하세요.
예약하신 한채민 신부님 맞으시죠? 아정은 흔들림 없이 인사했다. 네, 뭐 여기가 그렇게 유명하다고 해서 와봤어요. 요즘 사람들은 뭐만 하면 유명하다 난리니까 믿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첫 마디부터 시작되는 조롱. 그렇다고 아정은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이런 고객은 종종 있기 마련이었다. 자신의 불안과 우월감을 동시에 드러내며 헬퍼를 깎아내려 스스로를 높이는 유형. 아정은 직업적으로 그녀들을 상대할 수 있었다. 오늘 피팅하실 드레스는 예약 시 선택하신 스타일을 기반으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원하시면 다른 라인도 더 보여드릴 수 있어요. 아정이 차분하게 안내하자 채미는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빗으며 비웃듯 말했다. 글쎄요. 제가 선택한 취향을 이 가게에서 얼마나 맞출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정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고아원에서의 삶, 대학 시절의 고된 생활,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온 노력들이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어 왔다. 그 정도 말로는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럼 먼저 피팅룸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드레스 피팅이 시작되었다. 아정은 신부의 몸에 맞게 드레스를 자연스럽게 잡아주고 끈을 조절하고 사이즈를 체크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채미는 틈만 나면 트집을 잡았다. 아, 거기 아니에요. 손이 왜 이렇게 느려요? 이 부분 좀 불편하거든요.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에요? 헐, 센스 좋다더니? 그냥 말만 그런 거였구나. 조롱조의 말이 쉴 새 없이 흘러나왔다. 그 말의 끝에 숨겨진 악의는 날카로운 바늘처럼 아정의 귓가를 찔렀다. 그러나 얼굴은 여전히 차분했다. 불편하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바로 조정해 드릴게요. 내가 말해야 알아요? 헬퍼라면 알아서 해야죠. 이래서 수준 낮은 샵은 싫다니까. 아정의 손길이 잠시 멈췄다. 그러나 곧 다시 움직였다. 수많은 까다로운 신부를 겪으며 익숙해진 방어막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그러던 순간이었다. 채민아. 문이 열리며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수호. 키가 크고 정돈된 정장 차림. 외모만 보면 매너 좋은 젊은 기업가 같았다. 그러나 그의 눈매에는 미묘한 차가움이 서려 있었다. 채미는 그를 보자마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오빠, 여기 좀 봐봐. 진짜 너무 힘들었어. 채미는 갑자기 연약한 척 고개를 떨구었다. 아정은 속으로 숨을 죽였다. 이 신부 이런 타입이구나. 그리고 예상대로 채미는 헬퍼인 아정을 향해 말했다. 오빠, 나 여기서 너무 불편해. 헬퍼분이 좀 불친절해서. 입술은 금방이라도 울 것처럼 떨렸다. 그러나 아정은 그 상황을 예측한 듯 평온하게 말했다. 혹시 제가 불편하게 해드린 부분이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더 편하게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이수호의 눈빛은 이미 아정을 향해 차갑게 굳어 있었다. 신부가 불편하다면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다정한 척했지만 어딘가 가시가 돋아 있었다. 그 순간 문이 다시 열리고 또 다른 여성이 들어왔다. 어머, 우리 채민이. 힘들진 않았어? 단정한 블라우스와 고혹적인 파마머리.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분위기, 그리고 돈이 많다는 느낌이 자연스럽게 풍겨 나오는 여자. 고정자. 그녀를 보는 순간 아정의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사진 속에서 아주 어렴풋이 본 적 있는 얼굴. 하지만 지금 그 기억은 너무 오래되고 흐릿했다. 그녀는 아직 몰랐다. 이 여자가 자신의 생모라는 사실을. 고정자는 채민에게 다가가 손을 잡아주었다. 예비 며느리에게 하는 태도는 보호적이고 여유로웠다. 이 드레스 예쁜데?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채민은 곧장 아정을 고개로 가리키며 말했다. 저 헬퍼분이 너무 날 막 다뤄서 힘들어요. 시어머니 되실 분이 오시니까
그제야 좀 태도가 나아진 것 같긴 한데. 완전한 거짓말. 하지만 고정자는 눈을 가늘게 뜨며 아정을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는 이미 잘못은 너에게 있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직원분. 손님이 불편했다는데 뭐가 문제인지 설명해 보세요. 그 목소리는 아주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타인의 감정을 들을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녀의 표정, 말투, 시선. 모든 것이 묵직한 벽처럼 느껴졌다. 아정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자신이 뭔가 설명해봐야 통할 리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면서도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더 신경 써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채민이 혀를 차며 말했다. 아, 뭐래? 역시 수준이 다르네. 그 말은 의도적으로 고정자의 귀에 들리게 내뱉은 것이었다. 고정자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아정은 아주 미세하게 고정자의 눈동자 속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을 보았다. 놀람? 익숙함? 불편함? 아정은 자신이 왜 그런 느낌을 받았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오래전 소녀가 사진 속에서 느꼈던 그 미묘한 감정과 정확히 같았다. 마치 오랜 과거가 아주 얇은 종이 한 장처럼 눈앞에서 슬쩍 들춰지는 느낌. 그러나 아정은 고개를 가볍게 흔들었다. 이 상황에서 그런 감정은 사치였다. 피팅이 끝날 때쯤 채미는 아정을 향해 마지막까지 쏘아 붙였다. 아휴. 여기 또 올지는 좀 생각해 봐야겠어요. 내가 이렇게 예민하다고 말했는데도 제대로 못 맞추는 곳이라면 뭐. 고민되네. 그녀의 말은 다시 오지 않을 거다라는 선언과도 같았다. 그러나 아정에게는 익숙한 패턴이었다. 많은 신부들이 처음에는 까다롭게 굴다가도 드레스 예쁘게 나온 사진을 보고 다시 예약을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아정은 일말의 감정도 실리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든 다시 찾아주세요. 채미는 마지막으로 비웃듯 말했다. 다음엔 좀 더 프로답겨. 문이 닫히고 셋의 발소리가 멀어졌다. 샵 안에는 잠깐의 정적이 흘렀다. 아정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이미 수많은 까다로운 고객을 상대해왔지만 오늘의 세 사람은 묘하게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 이수호의 차가운 눈빛, 고정자의 낯설지만 익숙한 얼굴, 그리고 채민의 악의적인 태도. 그러나 아정은 이 만남이 앞으로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며 가장 남기기 싫은 상처를 깊게 남기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직 알지 못했다. 그녀는 단지 알렸다. 오늘 피팅은 끝났다는 것. 그리고 내일도 새로운 신부가 온다는 것. 하지만 그들은 다시 찾아올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올 폭풍은 지금까지의 고난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더 잔인하고 더 개인적인 것이었다. 피팅이 끝난 후의 샵은 유난히 조용했다. 아정은 손에 들린 고운 레이스 조각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내려놓았다. 늘 그렇듯 바쁜 하루였지만 마음은 묵직하였다. 일에 집중하려 해도 자꾸만 방금 전 세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수호의 날카로운 시선, 채민의 혀끝에서 쏟아지던 도끼, 그리고 고정자의 기묘한 눈빛. 아정은 고개를 저었다. 쓸데없는 생각이라며 스스로를 다잡았다. 집중하자. 더 중요한 일들이 많아. 그녀는 샵 정리를 시작했다. 드레스는 걸어두고 부자재는 제자리에 놓고 피팅룸의 커튼을 가지런히 정리했다. 손끝은 익숙한 루틴을 따라 움직였고 움직일수록 마음은 가라앉았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고정자의 얼굴만은 계속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자신에게서 어떤 답을 찾고자 하는 사람의 표정이었다. 내 착각이겠지. 아정은 스스로를 달래듯 중얼거렸지만 마음 한쪽이 계속 서늘했다.
며칠이 지나도 그날의 불편함은 완전히 사그라들지 않았다. 그러나 샵의 운영은 계속되었고 예약은 끊이지 않았다. 아정은 매일 바쁘게 움직이며 일에 집중했다. 그러던 어느 늦은 오후 샵 문이 갑자기 열리며 그날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 있네. 생각보다 빨리 찾았네. 아정의 손이 멈췄다. 고정자. 그녀는 그날과는 달리 혼자였다. 표정은 차분하지만 어딘가 조심스러운 기색이 있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있지만 행동은 묘하게 가벼웠다. 마치 중요한 일을 말하러 왔다는 듯한 느낌. 그날 일로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아정은 놀람을 숨기며 고개를 숙였다. 아, 네. 무슨 일이신가요? 고정자는 잠시 아정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복잡한 흔들림이 있었다. 낯설지만 익숙한 감정. 그러나 아정은 여전히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 그날 내가 많이 불편했을 텐데 그건 미안했다고 말하려고 왔어. 뜻밖의 말이었다. 고정자가 이런 식으로 말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아정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아닙니다. 신부님과 가족분이 불편하지 않으시도록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아니야. 고정자는 말을 잘랐다. 그날 내가 너에게 너무 날카로웠어. 그래서 미안해. 그녀가 고개를 약간 숙였다. 겉보기엔 사과였다. 하지만 그 사과 뒤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기류가 있었다. 죄책감일까? 혹은 오래 묻어둔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는 듯한 감정? 그러나 고정자는 그 이상을 말하지 않고 짧게 인사를 남긴 뒤 샵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아정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파문이 일었다. 저 사람 대체 뭐지? 그녀는 답을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고정자의 방문은 한 번이 아니었다. 며칠 뒤 고정자는 다시 나타났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에도. 처음엔 빙빙 돌며 말을 둘렀지만 점점 그 접근은 명확해졌다. 혹시 힘든 일 있으면 말해. 내가 도와줄 일 있을지도 모르니까. 아정씨, 혼자서 뭐든 하려고 하지 마. 요즘 건강은 괜찮아? 마치 오랜 세월 딸을 잃어버린 여성이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것처럼. 그녀의 말에는 뭔가 깊은 후회와 미안함,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애틋함이 숨어 있었다. 그러나 아정은 이유를 몰랐다. 이해할 수도 없었다. 왜 저러지? 고정자의 시선 속엔 분명한 정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 늦어버린 정, 너무 조심스러워진 정, 어쩌면 죄책감으로 변한 모성일지도 모르았다. 그러나 아정은 그저 예의 있게 대응할 뿐이었다.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녀가 자신의 생모일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떤 의문들이 마음에서 잦아질 즈음 운명의 큰 고리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날 샵에 들어온 고객 목록에는 낯선 이름이 있었다. 예비신랑 이수호 측에서 다시 예약을 진행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본 순간 아정의 심장이 작게 내려앉았다. 다시 온다고? 이유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재벌가라면 웨딩 준비 과정에서 상층에서 다른 누군가가 결정했을 수도 있었다. 혹은 고정자가 마음을 돌렸거나. 그러나 진짜 이유는 이수호와 한채민의 속내는 아정은 알지 못했다. 그들은 우연히 다시 온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미 알아버렸다. 고정자의 과거. 그녀가 과거에 버린 아이. 그 아이가 지금 바로 이 샵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아이가 혹시라도 상속이라는 이름의 단 한 조각이라도 자신들의 손에 들어올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였다. 예약날. 문이 열리고 채민이 들어왔다. 그리고 그 뒤에서 이수호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아정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이미 적대감이라는 이름의 감정이 깊게 자리하고 있었다. 마치 자신에게서 무엇인가를 빼앗을 수 있는 위험한 존재를 보듯이.
그리고 그 시선은 앞으로 오래도록 아정을 덮칠 폭풍의 서막이었다. 하지만 아정은 아직 몰랐다. 이제부터 시작될 고통이 그녀가 살아온 모든 고난을 뛰어넘을 정도로 잔혹할 것이며 결국 그녀가 한채민과 이수호 그리고 고정자까지 모두를 무너뜨리는 거대한 반격의 기반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직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그저 조용히 폭풍의 중심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을 뿐이었다. 고정자가 두 번째로 샵을 찾아온 다음날 아정은 이른 새벽부터 웨딩드레스에 레이스를 다듬고 있었다. 태양이 뜨기도 전 샵 안은 여전히 조용했고 가볍게 내려앉은 새벽의 냄새가 작업대 위에 스며들어 있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아침 9시 40분. 예약보다 20분 빠르게 샵 문이 열렸다. 여기 또 왔어요.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 예상보다 훨씬 일찍 도착한 신부 한채민이었다. 그녀는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부터 마치 이곳이 자기 집인 양 커다란 선글라스를 벗고 가방을 내던지듯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뒤이어 이수호가 들어왔다. 한 번도 웃지 않는 눈. 오늘은 유난히 더 차갑고 깊은 검은색이었다. 아정은 최대한 평온하게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오늘 피팅 일정은 10시부터였는데 일찍 오면 안 돼요? 채민은 이미 짜증을 담아 말을 끊었다. 시간 맞춰서 오면 또 뭐라 할 거면서. 아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꾸하면 더 큰 문제를 만들 것이 뻔했다. 그녀는 이미 수많은 까다로운 고객들을 통해 배웠다. 말을 아끼는 것이 최선일 때가 있다는 것을. 그러나 오늘의 두 사람은 평소보다 훨씬 더 노골적으로 악의를 품고 있었다. 그리고 아정은 그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무언가 달라졌다. 준비된 드레스 몇 벌을 피팅룸으로 옮기려던 순간 이수호의 시선이 아정의 손끝에 닿았다. 손에 상처가 많네. 뜻밖의 말이었다. 하지만 그의 말투에는 걱정이 실려있지 않았다. 마치 흠을 찾아내 즐기는 듯한 날카로움이었다. 아정은 짧게 대답했다. 수선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 생긴 흔한 상처입니다. 그는 의미 모를 소리를 내며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다. 그런 손으로 우리 집안 며느리 드레스를 만지는 거라 수준이 좀 그렇네. 고의적이었다. 누가 들어도 모욕임을 알 수 있도록 계산된 말. 채미는 바로 맞장구 쳤다. 그러니까요. 오빠도 느꼈죠? 지난번에도 진짜 별로였어. 아정은 얼굴을 굳히지 않았다. 수없이 들어왔던 말들. 그러나 오늘은 이상하게도 그 말들이 예전보다 훨씬 무겁고 깊게 가슴을 찔렀다. 이 사람들 왜 이렇게 갑자기? 그 이유는 아직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들의 적대는 이미 계획된 것이었다. 피팅이 시작되자 채미는 처음부터 불만을 털어놓았다. 끈 잡아주는 거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해요? 아, 진짜 프로 맞아요? 허리 쪽 너무 꽉 조이는데요? 지난번엔 이렇게까지 아니었는데? 아, 내가 예민한 건가? 근데 나 예민한 거 아정씨도 알죠? 헬퍼라면 그 정도는 맞춰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녀는 말할 때마다 아정의 얼굴을 바라보며 마치 표정을 분석하듯 눈을 가늘게 떴다. 언제 무너뜨릴 수 있을까를 노리는 눈빛이었다. 그러나 이수호는 더 노골적이었다. 이 드레스 진짜 맞는 거 맞아요? 우리 채민이는 몸매가 좋은데 이상하게 여기서는 더 없어 보이네. 그는 드레스의 단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정을 공격하기 위해 드레스를 핑계 삼고 있었다. 그리고 채민이 바로 덧붙였다. 그러니까요. 다른 샵에서는 다 예쁘게 맞았는데 여기서만 유독 안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그 말이 거짓임을 아정은 알았다. 한 번의 피팅만으로 맞는 드레스를 찾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리고 아정은 채민에게 어울리는 라인도 정확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이 원하는 건
진실이 아니라 아정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날의 진짜 시작은 고정자가 도착하면서부터였다. 채민아 미안 좀 늦었지? 문이 열리자 고정자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샵 내부를 울렸다. 그러나 고정자가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확 달라졌다. 이수호가 고정자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엄마, 여기 생각보다 문제 많아요. 그 말, 그 짧은 한 문장에 수호의 분노, 불신, 의도 모두 담겨 있었다. 고정자는 표정이 살짝 굳었다. 그러나 곧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왜? 무슨 일이 있었어? 헬퍼분이 많이 부족해요. 채민이 나섰다. 예의도 없고 센스도 없고 그냥 전체적으로 다 불편했어요. 아정은 침착하게 말했다. 제가 불편하게 해드린 부분이 있었다면 입장 차이가 있겠지. 수호가 다시 말을 끊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이 불편했다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 말의 끝이 매우 깊게 박혔다. 아정은 그제야 느꼈다. 이건 단순한 불평이 아니다. 이들은 목적을 갖고 여기 온 것이다. 고정자는 조용히 아정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명백한 감정이 번졌다. 고통, 후회, 그리고 두려움. 이수호, 채민아. 고정자가 말했다. 그만해. 여기서 이런 말까지 할 필요는 아니 필요해요. 이수호가 단단하게 잘라 말했다. 엄마는 너무 착해. 그래서 옛날에도 실수한 거잖아. 고정자의 얼굴이 하얘졌다. 수호야 그 얘긴 여기서. 하지만 채민은 이미 입꼬리를 올리고 있었다. 마치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맞죠, 어머니? 그 옛날에 버린 아이. 아정의 심장이 한순간 멎었다. 공기가 완전히 멈췄다. 이수호는 고정자의 손목을 붙잡으며 말했다. 엄마가 과거에 버린 그 애. 그게 누구인지 알아냈다고. 고정자가 입술을 떨었다. 그만 그 얘기하지 마. 제발. 그러나 채민이 차갑게 웃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의도적으로 아정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여기 있다면서요? 아정의 손에서 잡고 있던 드레스 클립이 천천히 바닥에 떨어졌다. 딸깍 소리가 엄청 크게 들렸다. 뭐라고요? 아정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고정자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손을 떨고 있었다. 이수호가 말했다. 내가 모르는 거 하나 알려줄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잔혹했다. 우리 엄마가 옛날에 버린 애. 고아원에 갖다 버린 그 애. 이수호의 눈이 아정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게 너야. 공기가 무너져 내렸다. 세상이 뒤집힌 듯했다. 고정자의 얼굴은 종이처럼 하얘졌고 이수호와 채민은 그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듯한 표정을 숨기지도 않았다. 그러나 가장 무너진 사람은 단연 아정이었다. 저요?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끊겨 나가는 실처럼 가늘고 불안했다. 장난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이수호는 한 발 앞으로 다가왔다. 장난이면 얼마나 좋겠냐. 고정자를 살짝 돌아보며 차갑게 말했다. 엄마가 진짜 버린 애니까. 그만해. 고정자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그 목소리는 지금까지 아정이 본 누구보다도 절박했다. 그러나 수호는 미소조차 지으며 말했다. 왜? 진실인데. 엄마가 젊었을 때 가난하다는 이유로 시간 없다는 이유로 귀찮아서 그 애 버렸잖아. 고아원에 그만하라고 했잖아. 고정자의 입술이 떨렸고 그녀의 두 눈가에 금세 물기가 고였다. 그러나 채민은 오히려 그 상황을 즐기기라도 하듯 말했다. 어머니 숨겨봤자잖아요. 정황 증거 다 나왔어요. 고아원 기록에 출생부고 누락된 시기까지. 오빠가 조사 다 했잖아요.
아정은 그 말을 들으며 심장이 조여드는 걸 느꼈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그녀는 평생 자신을 버린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살아왔다. 궁금했지만 찾고 싶지 않았다. 왜냐면 찾아도 상처밖에 남지 않을 게 뻔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 상처가 지금 눈앞에서 날 것 그대로 찢어진 듯 던져져 있다. 아정아. 고정자가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왔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게 내가 그때 너무 어려서 사정이. 오지 마세요. 아정은 뒷걸음질 쳤다. 고정자의 발이 멈췄다. 아정의 눈빛은 흔들렸다. 그러나 그 흔들림 속에는 분노, 두려움, 혼란이 뒤엉켜 있었다. 오지 마세요. 다시 한번. 이번엔 더 강하게. 고정자의 손끝이 허공에서 떨렸다. 닿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손을 내밀었다. 아정아 어머니가. 그 단어 쓰지 마세요. 아정의 목소리는 차갑고 거칠고 너무나 아팠다. 저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고정자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다.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아정이 처음으로 고정자를 바라보는 눈빛은 마치 자신을 버렸던 과거와 지금의 진실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표정이었다. 그리고 채민이 그 순간을 틈타 더 깊은 상처를 찔러 넣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딸이라고 받아달라고 하면 누가 받아줘요? 비웃음이 채민의 입술에 걸렸다. 우리 집에 재산이 얼마나 많은데 갑자기 어디서 굴러온 버려진 애가 나타났다고. 그걸 나눠달라고 할까봐? 이수호가 단호하게 덧붙였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온 이유야. 확인하려고. 아정의 숨이 멈췄다. 확인? 뭘 확인하러요? 수호는 가차없이 말했다. 내가 정말 우리 엄마가 버린 그 애인지. 침묵. 그리고 잔인한 한마디. 확인되면 너는 우리 집 근처에 얼씬도 못해. 고정자가 벌컥 소리쳤다. 수호야. 말이 지나쳐. 그 애는 죄가 없어. 죄는 없지. 이수호가 비웃었다. 근데 우리한테 피해가 생기잖아. 엄마 재산, 집안 상속 문제. 그런 거 내가 모를 것 같아? 그러더니 아정을 향해 날카롭게 쏘아 붙였다. 너 같은 건 그냥 조용히 살면 돼. 왜 우리 앞에 나타났어? 애초에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잖아? 그 말은 아정의 오랜 상처, 고아로서의 삶을 정확히 겨냥해 찔렀다. 그녀는 말문이 막혔다. 숨을 들이켜도 내쉬어도 아팠다. 저는 원한 적 없어요. 아정은 겨우 짜낸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들 재산도 집안도 그 어떤 것도 원해본 적 없어요. 그렇다면 더 좋네. 채민이 비웃으며 팔짱을 꼈다. 그럼 지금이라도 사라지면 되겠네? 아정의 눈빛이 흔들렸다. 이 샵도 그만두고 웨딩업계에서도 좀 조용히 있고 어차피 우리 집안이 마음만 먹으면 너 같은 샵 문 닫게 만드는 건 어려운 일 아니니까. 드디어 본심이 드러났다. 노골적인 협박, 공격, 압박. 아정은 불안과 혼란이 뒤섞인 얼굴로 말했다. 왜 저에게 이러시는 건데요? 제가 뭘 했다고. 그러자 채민이 이제는 숨기지도 않는 악의를 드러내며 속삭였다. 내가 살아있는 게 불편하니까. 이수호의 침묵은 동의와 같았다. 그의 눈엔 적개심이 가득했다. 마치 아정이 자신들 재산을 훔치러 온 도둑이라도 되는 듯한 시선. 그러나 진짜 조각은 고정자의 무너진 얼굴이었다. 아정아 제발 내가. 그만하세요. 아정은 고정자의 말을 끊었다. 이미 늦었어요. 고정자가 손을 떨며 다가오자 아정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 작은 후퇴가 고정자의 가슴을 찢어 놓았다.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워 보였다. 그러나 아정은 그 고통을 위로할 마음조차 없었다. 그럴 여유도 감정도 자리도 없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버려졌다. 그리고 그 버림의 이유가 지금 다시 자신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돌아왔기 때문이었다. 침묵 속에서 채민이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다. 이제 우리도 알았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볼 거예요. 그 말에는 감시, 압박, 파괴의 의도가 노골적으로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짧은 순간 아정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궤도로 넘어갔다. 이수호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은 채 말했다. 우리는 다시 올 거야. 문이 닫히며 그들의 기분 좋은 발소리가 멀어졌다. 그리고 고정자만 남았다. 그녀는 아정에게 다가가지도 다가갈 수도 없는 채 그 자리에 서서 말할 수 없는 죄책감에 무너지고 있었다. 아정아, 정말 미안해. 어머니라는 이름을 이미 쓸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걸. 고정자는 그제야 깨달았다. 아정은 떨리는 손으로 드레스 클립을 주워들며 말했다. 나가주세요. 그 말은 고정자의 마음을 완전히 부쉈다. 문이 닫히고 샵 안엔 정막만 남았다. 아정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어릴 때부터 단 한 번도 원하지 않았던 진실이라는 이름의 칼날이 지금 가장 깊은 곳을 베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고정자가 떠난 후 아정은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정면을 바라보고 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마치 몸에서 의식이 빠져나간 것처럼 손끝은 차갑고 온몸은 떨렸다. 숨을 쉬는 것조차 어려웠다. 어릴 때부터 마음속 한 구석에서 늘 작게 불렀던 질문. 나는 왜 버려졌을까? 그 질문이 이제 정답을 얻게 되었는데 막상 그 정답은 어떤 위로도 되지 않았다. 오히려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잔혹한 칼날 같았다. 왜 이제 와서? 말이 새어나왔다. 왜 하필 지금? 아정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떨어졌다. 이유는 하나도 정리되지 않았고 정리할 수도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아정은 울음을 끝낼 수 없었다. 그 순간 샵 전화가 울렸다. 따르르릉. 평소라면 누구보다 빠르게 받았겠지만 지금은 그 소리가 칼날처럼 느껴졌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내 웨딩드레스 아정샵입니다.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혹시 인터넷 글 보셨어요? 네? 무슨 말씀이시죠? 요즘 돌고 있는 글이요. 너무 심해서 그냥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불길한 예감이 가슴 깊숙이 내려앉았다. 어떤 글이요? 이름은 밝힐 수 없는데 신부 쪽에서 올린 것 같아요. 헬퍼가 불친절하고 성격이 공격적이었다는 글. 드레스도 못 맞추고 고객한테 고함을 질렀다고. 아정의 손이 힘없이 풀렸다. 고함 질렀다고요? 여러 카페에 동시에 올라왔어요. 글 쓴 사람이 영향력이 좀 있는 사람인가 봐요. 순식간에 퍼졌어요. 하필 어제 다녀간 그들. 한채민, 이수호. 그들의 계획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전화를 끊자 아정은 곧바로 노트북을 켰다.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웨딩 카페에 접속하자 정말로 있었다. 경고 절대 가지 마세요. 최악의 웨딩샵 경험. 드레스를 망치는 헬퍼, 태도 최악. 고급스러운 드레스 고르려다 인생 최악의 기분을 느끼고 왔습니다. 착성자 아이디는 다른 이름이었지만 문장을 읽는 순간 누가 쓴 것인지 바로 알 수 있었다.
센스 없는 헬퍼, 무례한 태도, 기본적인 핏도 못 잡는 실력, 심지어 예비신랑과 시어머니 앞에서 짜증내는 태도까지. 모두 조작, 모두 거짓말, 모두 악의적인 공격. 그리고 댓글들. 헉, 요즘 이런 샵이 있다고요? 신부가 얘기했으면 거의 사실이겠죠. 저런 데는 퇴출해야 함. 웨딩업계에서 유명한 집안이 당한 일이라던데? 마지막 댓글에서 아정은 그들이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확신했다. 유명한 집안. 그 말 한마디면 사람들이 진실을 가릴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이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이미 말을 퍼뜨리고 있었고, 그들은 이미 아정의 삶을 흔들기 시작했다. 아정은 손으로 입을 가렸다. 숨이 쏟아져 나오며 어깨가 흔들렸다. 왜 이러는 거야? 그 어떤 것도 빼앗으려 하지 않았는데. 그저 묵묵히 일하고, 혼자서 살아오고, 그 어떤 피해도 준 적 없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아정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저는 재산 같은 거 바라지도 않아요. 눈물이 책상 위로 떨어졌다.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인데. 그러나 아정의 고백은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다. 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아정아? 고정자의 목소리였다. 아정의 표정이 얼어붙었다. 고정자는 조용히 샵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울다 지친 사람처럼 붉고 부어 있었다. 아정은 의자를 뒤로 밀며 말없이 뒤로 물러났다. 아정아, 아까는 그게 정말 왜 오셨어요? 아정의 목소리는 과거보다 훨씬 단단했다. 부서졌지만 더 이상 쉽게 무너지지 않는 표면 같은 목소리였다. 고정자는 다가오려다 멈췄다. 다가가면 더 상처를 주게 될까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나는 정말 미안해. 그 말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아정은 차갑게 고개를 저었다. 미안하다는 말. 늘 가장 쉬운 말이잖아요. 고정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도 버리고 싶어서 버린 게 아니었어. 정말 그땐 아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땐 어떤 이유가 있었어도 결국 전 버려졌어요. 고정자는 숨을 삼켰다. 그리고 지금은 그 버림이 저를 공격하는 이유가 되었네요. 고정자는 그제야 아정의 노트북 화면을 보았다. 그곳에는 조작된 악평들이 무수히 퍼지고 있었다. 고정자는 입술을 가렸다.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당신 아들과 며느리 될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정은 담담하게 말했다. 재산이 넘어갈까봐. 제가 당신 딸일까봐. 그게 두려워서. 고정자는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은 사람처럼 망연히 의자에 주저앉았다. 내가 만든 일이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고백이었다. 내가 그때 널 버린 게 지금 널 이렇게 괴롭히는 이유가 되었네. 눈물이 모였다. 내가 내 인생을 계속 망치고 있는 거야. 그러나 아정은 그 눈물을 위로하지 않았다. 그럴 여유도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아정은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 사정은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이 밑바닥에서 했던 선택이 지금 제 인생에 이렇게 폭력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요. 고정자는 무너진 듯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정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 화면은 이제 그녀가 맞서 싸워야 할 현실이었다. 잔인하고 불합리한 현실. 그리고 그날 오후부터 전화는 끊임없이 울렸다. 예약 취소하고 싶습니다. 평판이 너무 안 좋아서요. 혹시 이번 주 피팅 다른 샵으로 갈게요.
죄송한데 드레스는 환불해주세요. 아정은 공허하게 대답했다. 네, 그러세요. 그녀의 손끝은 얼어붙은 것처럼 차가웠다. 하루 만에 예약 12건이 사라졌다. 그중 몇 건은 무려 결혼식 한 달 전의 예약이었다. 이건 단순한 악평이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공격. 그리고 그 누군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수호와 한채민. 그들이 가진 영향력, 그들이 가진 관계망, 그들이 가진 잔인함. 모든 것이 아정의 삶을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부수고 있었다. 해가 질 무렵 고정자는 끝내 아정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무력함에 주저앉았다. 내가 책임질게.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다. 어떻게든 수호랑 채민 막을게. 내가 더 이상 상처 안 받게. 아정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이미 늦었어요. 고정자는 겨우 숨을 삼켰다. 아정은 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도 건넬 수 없었다. 오늘만큼은 그 어떤 동정도 감정도 허용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의 깊은 곳에서 아주 작지만 단단한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다. 당하고만 있진 않겠어. 이건 내 삶이야. 그날 밤 샵은 불이 꺼진 채 깊은 정적 속에 가라앉아 있었다. 밖에선 간간히 차가 지나가는 소리만 들렸고 현관문 너머로 길어진 그림자가 샵 안을 천천히 스쳐 지나갔다. 아정은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있었다. 눈은 찢어지게 피곤했지만 머리는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다. 계속 이렇게 당할 순 없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공격을 내가 견뎌낼 수 있을까? 수많은 생각이 뇌를 갉아먹듯 반복되었다. 그러나 그 모든 생각을 덮어버리는 한 문장이 있었다. 내가 우리 집안 재산에 조금이라도 손댈까봐. 그 말이 계속해서 가슴속 한 구석에서 쿡쿡 찔러댔다. 내가 원한 적도 없는데 왜 나는 존재만으로도 죄가 되는 걸까? 그때 문 앞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톡, 톡.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아정은 몸을 조금 떨었다. 이 시간에 올 사람은 없다. 고정자도 돌아갔고 고객은 예약 취소 전화만 있을 뿐이다. 다시 톡톡.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노크. 그리고 낮은 목소리. 아정씨, 문 좀 열어봐요. 그 목소리는 잊고 싶은 목소리였다. 이수호. 아정은 숨이 턱 막혔다. 문을 열 필요가 없다는 걸 잘 알았다. 열어봤자 상처밖에 남지 않을 거라는 걸 누구보다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문은 천천히 열렸다. 그녀는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왜 왔어요? 수호는 웃지도 화내지도 않은 얼굴로 서 있었다. 그 뒤에는 채민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지금 이 상황을 즐기고 있었다. 우리가 불편하잖아. 채민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가 당신 찾으러 다니는 거. 수호가 바람이라도 쐬는 듯 목덜미를 손으로 휘었다. 엄마 요즘 잠도 못 자더라. 내 생각 때문에. 고정자가 잠을 못 자는 이유는 절대 그들이 말하는 그 이유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버린 딸에게 평생 갚을 수 없는 죄를 지은 현실에 무너져 있었고 두 아이가 아정을 공격하는 것이 자신이 만든 비극이라는 사실을 견딜 수 없어서였다. 하지만 수호와 채민은 그걸 연민으로 쓰지 않았다. 더 큰 공격거리로 사용했다. 그러니까 말인데. 채민이 턱을 들었다. 어머니한테 조금 선을 그어줬으면 좋겠어. 괜히 감정적으로 오해하게 만들지 말고. 그 사람도 널 딸이라고 책임질 입장은 아니잖아? 아정의 손이 덜컥 떨렸다. 채민의 말은 칼보다 날카로웠다. 수호가 거들었다. 그냥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 내가 있어야 하는 자리로. 원래 자리요?
아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수호는 미소를 짓지도 않은 채 대답했다. 그냥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고아처럼. 그 말은 어릴 때 수없이 들었던 모욕이 지금 다시 살아나 그녀의 가슴에 박히는 순간이었다. 아정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죠? 수호는 단호하게 답했다. 태어난 게 잘못이지. 순간 공기가 완전히 멈췄다. 그 말은 아정의 등뼈를 그대로 꿰뚫는 톡친 같았다. 그러나 채미는 그보다 더 잔혹했다. 우리 결혼 준비하는데 괜히 번거롭게 만들지 말아줘. 당신 때문에 기사라도 나면 난리 나잖아? 우리 집안 얼마나 조용하고 깔끔한 줄 알아? 저는 기사 같은 거. 그러니까 더 조심하라고. 채민이 말을 끊었다. 인터넷에 글만 하나 제대로 퍼뜨리면 너 같은 샵 한 달 안에 문 닫아. 그 말은 협박이 아니었다. 예고였다. 수호가 드디어 본심을 꺼냈다. 엄마가 내 생각 때문에 흔들리는 게 싫어. 그분도 이제 평생 편하게 살기 좀 해야지. 그분. 그 말이 오히려 더 차갑게 들렸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처럼. 그러니까 오지 마. 네? 엄마한테 다가오지 말고 우리 결혼식에도 절대 오지 말고 우리 인생의 단일도 관여하지 마. 정 필요하면 돈 줄게. 수호가 조용히 덧붙였다. 얼마든지. 아정은 숨을 멈췄다. 지금 저한테 돈을? 그래. 그쪽이 원하는 거 딱 그거잖아? 아니요. 아정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저는 됐어. 수호가 냉정하게 잘랐다. 내 말은 믿을 수 없어. 채민도 덧붙였다. 어차피 고아원에서 자랐으면 돈이 제일 귀한 거 아니야? 그들의 얼굴, 그들의 말, 그들의 표정에는 단 일지의 죄책감도 없었다. 그때 아정의 손에서 무언가 툭 하고 떨어졌다. 조금 전까지 들고 있던 드레스핀. 바닥에서 그것이 또르르 굴러갔다. 아정은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이 샵에서 나가주세요. 수호는 피식 웃었다. 왜? 기분 나빠? 나가주세요. 채민이 반쯤 웃으며 말했다. 그 태도. 인터넷에 또 올려도 되겠다. 아정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단지 무너질 듯 흔들리는 몸을 억지로 버틸 뿐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수호는 고정자를 떠올리듯 말했다. 엄마한테 얘기할 필요 없지? 이해 못하실 테니까. 아정의 눈이 흔들렸다. 어머니에게 뭐라고 할 건데요? 수호가 미소도 없이 답했다. 널 다시 만나면 엄마 평생 불행할 거라고. 그 말은 아정을 향한 마지막 공격이자 고정자를 억압하는 촉수였다. 두 사람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조만간 정리되겠지. 문이 쾅 닫히고 정막만 남았다. 아정은 천천히 무너졌다. 바닥으로 주저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싸지 않으면 세상이 산산조각 날 것 같았다. 왜 나한테만. 목이 메어 끊어지는 소리. 난 그냥 살아왔을 뿐인데. 그녀는 오래 울었다. 어릴 때도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울음이 멈췄다. 잠시 고요. 깊고 짙은 고요. 그 속에서 아정은 처음으로 자신의 가슴 안쪽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느꼈다.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 이건 내 인생을 빼앗는 거야. 이제 반격해야 해. 희미했던 불씨가 태어났다. 그 시각 고정자는 차 안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다. 핸들을 붙잡은 손이 떨렸다. 수호야 왜 이렇게까지?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사태는 모두 자신이 만든 것이다. 버렸고 외면했고 진실을 덮었고
그리고 이제 그 대가가 자신의 두 아이를 통해 가장 사랑해야 했던 딸을 공격하고 있었다. 아정아. 고정자는 떨리는 입술로 말했다. 엄마가 어떻게든 널 지킬게.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지켜내기엔 이미 너무 많은 균열이 생겼음을. 그날 밤 아정은 불이 꺼진 샵 안에서 속삭였다. 이대로 두지 않을 거야.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빛은 처음으로 부서진 사람의 것이 아니라 싸우려는 사람의 것이었다. 새벽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다. 밤새 잠 한숨 자지 못한 아정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머리는 쉬지 않고 울리는 벨처럼 고통스러운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다. 오늘 하루가 전날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정은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어떤 모습으로 다를지를 아직은 몰랐다. 오전 7시 30분. 업계 단체 대화방에 소식이 퍼지기 시작했다. 아정은 샵을 열 준비를 하던 중 휴대폰이 진동을 울리기 시작했다. 팅, 팅, 팅. 연달아 쏟아졌다. 웨딩업계 단톡방. 스드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관련 종사자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이었다. 처음에는 누구나 올 수 있는 평범한 공지인 줄 알았다. 그러나 확인한 순간 아정은 몸이 얼어붙었다. 문제샵 주의. 최근 특정 드레스샵에서 갑질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객 응대 중 심한 태도 논란. 신부가 불편함 호소. 업계 관계자 분들 조심하세요. 메시지들은 조심스러워 보이는 표현을 쓰고 있었지만 누가 보아도 그 샵은 아정의 샵이었다. 그리고 모두 알고 있었다. 웨딩업계는 넓어 보이지만 사실은 극도로 좁다. 한 곳에서 퍼진 말은 금세 모든 샵 스튜디오 메이크업숍에 전달된다. 팅. 또 다른 메시지가 올라왔다. 해당 샵, 신부 쪽 집안이 꽤 높은 곳이라고 하던데 진짜 조심해야 할 듯. 그 문장. 아정은 그 문장 하나로 누가 이 일을 퍼뜨렸는지 명확히 알 수 있었다. 이수호. 그리고 한채민. 그들의 영향력은 그들이 말한 그대로였다. 내 같은 샵 한 달 안에 문 닫게 만드는 건 쉬워. 그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사실이 지금 눈앞에서 증명되고 있었다. 아정은 숨을 길게 들이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내렸다. 그러나 손끝은 계속 떨리고 있었다. 오전 10시 스튜디오 콜 업체에서 전화가 왔다. 안녕하세요, 아정씨. 죄송합니다만. 전화 받자마자 들리는 머뭇거림. 그 목소리에서 나쁜 소식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오늘 예정된 협업 촬영권은 다른 드레스샵으로 변경되었어요. 신부님이 아정 드레스샵은 불안하다고 해서. 아정은 말없이 눈을 감았다.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신부 쪽에서 강하게 말해서. 강하게. 누구보다 강하게 밀어붙일 사람이 누구인지. 아정은 더 이상 묻지 않아도 알았다. 점심 무렵 예약 취소 전화는 2배가 되었다. 죄송합니다. 이 샵은 조금 불안해서요. 혹시 문제 있으신가요? 인터넷에 글이 좀 올라오던데. 신부 커뮤니티에서 말이 많아요. 다들 그냥 가지 말라고 하던데요. 날카로운 비난보다 익명의 불신이 더 깊게 사람을 찢어 놓았다. 사람들은 공격하지도 않았다. 그저 안 좋다던데요. 불안하다고 하던데요. 그 말들이 아정을 서서히 고립시키고 있었다. 오후 3시. 고정자가 샵 앞에 도착했다. 문을 열고 들어오려다 손이 멈췄다. 아정은 이미 알아챘다. 그녀가 이곳까지 오기 전에 얼마나 울었는지. 하지만 아정은
그녀를 맞이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왜 오셨어요? 아정의 목소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대신 깊은 피로가 묻어 있었다. 고정자는 입술을 깨물고 말했다. 아정아, 어제 내가 그런 눈으로 나를 보는데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 있는 게 나았을 수도 있어요. 고정자는 그 말에 몸이 움찔했다. 아정은 담담하게 말했다. 아무것도 하지 말아주세요. 당신이 움직일수록 그 사람들 저 공격 더 할 겁니다. 고정자는 숨을 들이켰다. 그런 사람들, 내 오빠 아니야. 그 사람은 제 오빠 아니에요. 아정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혈연이 없지는 않지만 제가 그 관계를 받아들인 적 없어요. 고정자는 눈물을 훔쳤다. 그래도 그 애가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저 때문에요. 아정이 말을 끊었다. 제가 존재하는 게 싫어서. 당신이 버린 딸이 다시 나타났다는 게 싫어서. 재산 나눠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고정자는 고개를 저으며 울먹였다. 그게 아니야. 정말 아니야. 수호는 그런 애가. 그런 애 맞아요. 아정은 단언했다. 제 앞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고정자는 말을 잃었다. 아정의 시선은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다. 태어난 게 잘못이라고 했어요. 버려진 애라고 불렀어요. 제가 이 샵에서 계속 일하면 문 닫게 만들겠다고 협박했어요. 고정자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졌다. 그 애가 그런 말을 아정이한테. 당신이 만든 애잖아요. 아정은 더 이상 감정 없이 말했다. 그 사람의 행동은 당신이 선택한 과거의 결과예요. 고정자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말은 지난 이틀 동안 수백 번 듣는 말 같았다. 아정은 고정자를 보며 생각했다. 사람의 죄책감은 때로는 아무도 구할 수 없다. 하지만 그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다. 그때 샵 문이 또 열렸다. 이번엔 업계에서 이름이 있는 웨딩 스튜디오 실장 3명이 함께 들어왔다. 아정은 그들의 표정만으로도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걸 느꼈다. 그들은 서로 눈을 마주친 뒤 대표처럼 보이는 여성이 말했다. 아정씨,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아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다. 우리가 정말 좋아했어. 아정씨랑 일하면 편하고 손도 빠르고 고객 만족도도 좋고. 아정은 아무 말 없이 듣기만 했다. 그런데 지금 솔직히 업계 분위기가 불안해. 고객들이 다 알아버렸어. 그 글들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일했다가 신부 쪽에서 문제 삼으면 우린 피해가 너무 커. 고정자의 얼굴이 굳어졌다. 설마. 그러나 실장은 이미 결정을 가지고 온 얼굴이었다. 당분간 협업은 어렵겠어. 그 말은 거절이 아니라 절연이었다. 업계 협업이 끊긴다는 건 드레스샵에겐 생명선이 끊기는 것과 같았다. 아정은 숨을 삼켰다. 저에게 기회를 하루만. 미안해. 실장은 고개를 숙였다. 우리도 살아야 하니까. 세 사람은 정중하게 인사하고 돌아갔다. 문이 닫히자 샵 안은 비로소 완전히 폐쇄된 듯한 정적에 잠겼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고정자가 울며 말했다. 아정아, 어떡하면 좋니? 엄마가 어떡하면 널. 아정은 고정자의 말을 끊었다. 내가 알아서 할게요. 아정, 부탁이니까 더 이상 수호 씨나 채민 씨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고정자는 충격받은 얼굴이었다. 왜 말을 못해? 대체 왜?
아정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할수록 그들은 저를 더 무너뜨리려고 할 거예요.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다. 그게 당신 가족이니까. 고정자는 말문을 잃었다. 아정은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전 당신 가족이 아니고요. 그 말은 고정자의 가슴을 다시 한번 부수었다. 하지만 부서진 사람은 고정자만이 아니었다. 아정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진짜 끝이구나. 그러나 그 끝 속에서 또 하나의 목소리가 깨어나고 있었다. 계속 뺏기고만 있지 마. 이건 내 삶이야. 싸워. 그리고 그 순간 전화가 울렸다. 번호는 아정이 절대 받고 싶지 않은 이름이었다. 한채민. 전화 화면 위에서 그 이름이 천천히 빛나고 있었다. 아정의 입술이 굳게 다물렸다. 받아야 할 것 같네. 그리고 그녀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앞으로의 전쟁이 이 통화로 시작될 것을 아정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전화 화면 속 채민의 이름이 아정의 시선을 붙들었다. 손가락이 떨리면서도 그녀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아, 아정씨. 안녕하세요. 채민의 목소리는 낮고 매끄러웠다. 잘 지내시죠? 오늘 아침 소식 다들 보셨죠? 아정은 가슴 깊은 곳에서 단단한 분노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다 보셨군요. 왜 이런 일을 하셨죠? 왜 하긴 그냥 현실적인 거예요. 채민은 피식 웃었다. 그 정도 샵이 우리 결혼 준비 과정에 끼어들면 안 되잖아요. 다치면 곤란하니까요. 아정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저를 공격하는 게 재미인가요? 아니면 두려움 때문인가요? 둘 다죠. 채민의 목소리는 냉랭했다. 재미도 있고 두려움도 있어요. 엄마가 내 존재로 흔들리는 거 정말 보기 싫거든요. 그 말에 아정은 얼굴이 붉어졌다. 두려움. 그건 맞았다. 그러나 공포 때문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이제 단단해졌다. 그럼 저 그냥 물러나야겠네요. 엄마에게 가까이 가지도 말고. 아정의 목소리는 차갑게 떨렸다. 근데 이렇게까지 해서 얻고 싶은 게 뭐죠? 채미는 조용히 웃었다. 결혼 준비를 조용히 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집안의 평화요. 내가 조금이라도 재산을 가져갈까봐. 그게 가장 큰 이유죠. 아정은 순간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 말은 자신의 존재가 죄라는 것을 정확히 증명하는 말이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아요. 아정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당신이 원하는 만큼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전화기 너머로 채미는 미묘하게 멈칫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좋아요, 흥미롭군요. 그럼 한번 보죠. 내가 진짜로 버틸 수 있는지. 그날 오후 업계에서의 압박. 전화가 끝나자 아정은 바로 현실 속으로 돌아왔다. 업계 동료들은 이미 채민의 영향력 아래서 모두 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스튜디오 대표, 드레스 렌탈샵 오너, 메이크업 팀까지 모두 조심스러워했다. 아정씨 혹시 오늘 촬영권 괜찮을까요? 작은 목소리로 말한 한 스튜디오 실장. 괜찮아요. 아정은 담담히 대답했지만 속은 복잡하게 요동쳤다. 결국 그날 예약된 촬영과 드레스 피팅은 모두 취소되었다. 샵 안은 텅 비었고 그녀가 쌓아올린 몇 년간의 명성은 순식간에 흔들리고 있었다. 고정자는 다시 샵에 들렀다. 아정이 앉아있는 모습은 그녀가 보기에도 처참했다. 아정아, 미안해. 엄마가. 고정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더 이상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아정의 말은 차갑게 떨렸다. 저는 이제 제 방식대로 할 거예요.
고정자는 숨을 크게 들이켰다. 하지만 내 오빠, 채민 그들은 그냥 두면 안 돼. 내가 다치면 난 그걸 못 견뎌. 이미 다쳤어요.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근데 그들은 저를 쓰러뜨리는 것에 집중하고 있어요. 이제 제가 그들에게 맞설 차례예요. 고정자는 아무 말도 못했다. 과거를 선택했기에 이제 딸이 싸워야 한다는 사실만 남았다. 아정은 샵 안을 둘러보며 결심했다. 지금은 약하지만 반격을 준비해야 해. 이 모든 걸 끝낼 방법을 찾아야 해. 그녀는 이미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업계 연줄 재정비, 이전 고객과 신부들과의 관계 회복, SNS와 기사 관리, 수호와 채민의 협박을 역이용할 방법. 작은 불씨가 점점 타오르듯 아정 안에서 힘이 일었다. 이제 시작이야.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결심의 미소였다. 아정은 샵 한쪽 구석에서 노트북을 켰다. 손끝이 떨렸지만 눈빛은 결연했다. 몇 년간 아끼고 쌓아온 업계 네트워크와 신뢰, 그것을 지금부터 전략적으로 다시 움직일 시간이었다. 첫 번째 목표는 기존 고객과 신부, 웨딩업체와의 신뢰 회복이었다. 안녕하세요, 아정이에요. 지난번 불편 드려 죄송합니다. 이번엔 제가 직접 책임지고 진행할게요. 전화를 받은 쪽의 목소리가 놀란 듯 했다. 정말 아정씨 괜찮겠어요? 최근 소식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어서. 걱정 마세요. 모든 건 제가 직접 확인하고 관리할 테니까요. 아정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신뢰가 묻어났다. 전화가 끊길 때마다 조금씩 업계 신뢰가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이 반짝였다. 조금씩 조금씩 다시 세우면 돼. 하지만 밖에서 기다리는 적은 만만치 않았다. 수호와 채민은 아정의 움직임을 이미 감시하고 있었다. 오늘 아침 샵 앞에서 누군가가 몰래 사진을 찍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다. 아정이 움직이네. 채민이 낮게 중얼거렸다. 조만간 우리가 한 번 더 압박해야겠어. 이번엔 단순 협박이 아니라 완전히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수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에게 손 안 닿게 하려면 그녀의 기반부터 흔들어야 한다. 조금씩 계획적으로. 그들은 이미 아정의 샵 업계 평판, SNS 기사까지 모든 루트를 조사하고 있었다. 고정자는 집에서 혼자 울고 있었다. 수호야 제발. 너희 아버지랑 내 재산 때문에 아정이에게 상처 주지 마. 하지만 수호는 부모의 유산, 재산, 집안 평화를 이유로 단호하게 움직였다. 고정자는 그 사이에서 갈등했다. 과거 자신이 버린 딸과 살아남은 아들을 동시에 바라보며 무력감에 빠졌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도와주고 싶지만 이건 너무 위험해. 아정의 존재는 그녀에게 고통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아무리 원망해도 아이들을 막을 힘은 없었다. 아정은 먼저 SNS와 업계 블로그를 활용했다. 드레스 피팅 경험, 고객 후기, 실제 촬영 사진 등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올려 사람들이 다시 샵을 찾도록 유도했다. 그 결과 몇몇 신부들이 예약 문의를 다시 보내기 시작했다. 작은 샘물처럼 희망이 흘러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 순간 아정의 입가에 미소가 스쳤다. 좋아, 시작이야. 이제 제대로 해보자. 하지만 수호와 채민은 바로 움직였다. 채민은 아정의 SNS 글과 기사에 악성 댓글과 가짜 리뷰를 몰래 달아 업계 내 평판을 흔들었다. 이번엔 좀 더 공격적으로 해야겠어. 채민이 말하자 수호도 미소를 억지로 지었다. 그녀가 조금이라도 힘을 얻으면 안 돼. 이젠 정말 무너뜨려야 해. 아정은 이를 감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단순히 당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예상했던 일이야.
그녀는 작은 숨을 고르고 다음 전략을 세웠다. 정확한 사실과 증거를 SNS에 공개. 업계 내 신뢰 있는 사람들과 협력. 수호 채민의 공격을 역이용. 작은 승리와 반격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끝까지 가볼 거야. 절대 무너지지 않아. 정의는 내가 만들 거야. 그녀의 눈빛 속에서 처음으로 두려움이 사라지고 싸움의 의지가 빛나고 있었다. 고정자는 집에서 마음을 졸이고 수호 채민은 압박을 준비하고 아정은 작은 승리로 반격의 불씨를 키워나가고 있었다. 아정은 새벽까지 샵에 남아 노트북 화면과 자료를 번갈아 보았다. 손끝이 아프도록 고개 후기, 촬영 자료, 기사, SNS 글을 점검했다. 이번에는 단순히 반응만 보는 것이 아니다. 정확한 증거와 반박으로 업계 전체를 설득할 계획이었다. 아정은 직접 전화를 돌리며 단순 사과가 아닌 업계 정밀 검증 자료를 제공했다. 이번 주에 예정된 촬영 제가 직접 책임지고 진행할게요. 이 샵과 고객의 신뢰는 제가 지킬 겁니다. 전화를 받은 신부와 스튜디오 실장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아정의 자료와 과거 성공 사례 그리고 직접 확인한 피팅 데이터를 보고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결과는 빠르게 나타났다. 취소되었던 예약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다. 아, 이거 진짜 해낼 수 있겠구나. 아정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희망이 스며들었다. 그러나 수호와 채민은 아정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다. 채민은 SNS와 기사 댓글 공격을 강화했지만 이번엔 아정이 이미 모든 공격을 증거와 논리로 방어하고 있었다. 이 샵 여전히 믿을 수 없어. 채민은 낮게 중얼거렸지만 신부와 업계 관계자들이 아정의 증거를 받아들이며 돌아서자 채민은 당황했다. 수호도 조용히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예상보다 강하네. 이제 단순 압박으론 안 될 듯. 그들은 처음으로 아정이 단순 피해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한편 고정자는 집에서 속으로 오랜 갈등과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내가 버린 딸이 이렇게 강할 줄은 몰랐어. 정말 미안해. 그녀는 결국 아정에게 직접 연락했다. 아정아, 이번에는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줄게. 조금만 부탁할게, 엄마가. 아정은 잠시 멈췄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답이 나왔다.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다시는 수호와 채민에게 당신이 휘둘리는 일은 없을 거예요. 고정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정은 그녀에게 필요한 자료와 연락망을 제공받아 업계 내부에서의 입지를 확실히 굳히기 시작했다. 아정은 샵에서 최종 전략을 정리했다. 1. 업계 내부 신뢰 회복. 고객 후기 공개. 이전 협업 성공 사례 강조. SNS와 블로그 자료 공개. 수호 채민의 공격 역이용. 악성 댓글과 가짜 리뷰 공개. 공격 증거와 반박 자료를 업계 설득. 미리 공격 예상 루트 차단. 3. 고정자와 협력. 업계 영향력 있는 인맥 활용. 신뢰 회복과 내부 지지 확보. 아정의 눈빛이 점점 단단해졌다. 이제 끝까지 가볼 거야. 정말 끝까지. 며칠 후 아정의 샵에 다시 예약 문의 폭주가 시작됐다. 이전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고객들이 돌아왔고 업계 내부에서도 점점 아정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아정은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수호와 채민 그리고 지난 과거까지 모두 내 발 밑에 두고 보여줄 거야. 고정자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마음속에서 처음으로 안도와 후회가 교차했다.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움직였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지만 이제 아정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 운명을 바꾸고 있었다. 몇 달 동안의 긴 싸움 끝에 아정의 샵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예약 문의와 피팅 요청이 폭주하고 업계 내부에서도 그녀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를 가장 괴롭혔던 사람들, 수호와 채민과의 마지막 결전이 남아 있었다. 어느 날 채민이 직접 샵에 나타났다. 아정씨, 우리 결혼 준비 방해 그만두죠. 우리가 직접 해결할게요. 그의 말투는 낮고 차갑지만 눈빛에서는 긴장과 불안이 섞여 있었다. 수호도 뒤에 서 있었다. 우리 끝까지 가보자고 했잖아.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분명히 아정이 예상한 것보다 조금 흔들리고 있었다. 아정은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그럼 지금 여기서 끝내죠.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샵 안의 공기는 점점 팽팽하게 긴장되었다. 아정은 준비해둔 모든 증거를 꺼냈다. SNS 악성 댓글과 가짜 리뷰의 출처, 업계 내부 신뢰 회복 자료, 채민과 수호가 업계 사람들에게 압박을 준 녹취와 메시지. 이제 모든 걸 공개할 거예요. 당신들이 저를 괴롭힌 기록도, 업계 전체에 대한 압박도요. 채민은 당황했다. 그게 무슨 의미야? 의미요? 아정은 천천히 한 발 앞으로 나섰다. 당신들이 한 행동 모두 증거로 남았고 업계와 사람들 앞에서 공개되면 당신들은 오히려 손해를 보게 돼요. 그리고 저는 이제 자유롭게 제 삶을 살 수 있어요. 수호의 얼굴은 굳어졌다. 너 이걸 다 준비한 거야? 네. 그리고 이제 당신들은 제 발밑에 있어요. 그 순간 고정자가 샵에 들어왔다. 아정아, 이제 됐구나. 엄마가 늦게라도 내 편이 되어 다행이야. 아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엄마를 원망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저 스스로 살아갈 거예요. 고정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래, 넌 정말 강하구나. 엄마가 미안했어. 둘은 서로를 잠시 바라보며 말하지 않아도 이해하는 마음을 나누었다. 아정은 채민과 수호에게 마지막 경고를 남겼다. 오늘 이후 저를 괴롭히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살아가는 방해는 절대 못할 거예요. 모든 증거와 자료가 업계에 공개되자 채민과 수호는 더 이상 압박을 가할 수 없었다. 업계 사람들은 아정을 지지했고 그들의 계획은 완전히 무너졌다. 채민은 조용히 입을 다물었고 수호는 굳은 얼굴로 샵을 떠났다. 아정의 승리였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아정의 힘과 용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몇 달 후 아정의 샵은 업계 최고의 웨딩드레스 샵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그녀의 실력과 센스 그리고 불굴의 의지는 많은 신부들의 신뢰를 얻었고 업계 내에서도 전설처럼 회자되었다. 아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진짜 내 삶이야. 누구도 과거도 두려움도 내 길을 막을 수 없어. 고정자는 옆에서 미소 지었다. 아정아, 이제 정말 행복해져라. 아정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네, 이제 제가 선택한 삶으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삶으로 나아갈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샵 문을 활짝 열었다. 새로운 신부들이 들어오고 미래가 밝게 빛나고 있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상처마저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든 힘이었다. 아정은 이제 진정한 승리자였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다음엔 더 재밌고 감동적인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